미국 시장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거든요. 여기에 은행, 호실적 이렇게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다우 올라왔고 고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지.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이 금리 인하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피벗 가능성이 아니라 피벗을 한 거지. 피벗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가계대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거나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동결 전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통화정책 방향 물론 동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직은 금리 인하할 시기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금통위 위원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지금 막 인하하면 안 된다. 50bp 하면 안 되고 25bp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수요일날 확인했었던 거고 우리는 수요일날 한글날이라 쉬었지만 어쨌든 확인되어 있는 거. 그것도 자료 여기 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추이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플러스로 만들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환율도 잘 만들어내야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에서는 분명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각각의 부문에서는 움직이곤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분야별로는 올라오는 것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거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거든요. 용인 클러스터도 전력 대책 없다 이거지. 부재하다. 그럼 전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글도 원자력을 이용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하고 매칭을 해서 서버의 전력을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걸 놓친 거야. HBM이라는 거. SK하이닉스는 그걸 잡은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다른 쪽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잖아. 지금은 HBM3 이쪽에는 SK하이닉스에 눌리니까 그 윗단계를 해야 돼. HBM4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걸 쫓아가면은 계속 2등 하잖아. 이건 만년 2등으로 떨어진다니까. 1등과 2등과의 차이잖아. 1등은 계속 그 앞으로 가는데 2등은 계속 걔만 쫓아가야 돼. 그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아니면은 마지막 결의를 낮춰서 우리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사생결단으로 그게 SK하이닉스 였어요. 삼성은 사업 부분이 4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수익을 내면 되지만 SK하이닉스는 D램 부분 하나뿐이에요. D램 부분에 결정을 낸 거지. 이거 아니면 끝이다. 그게 HBM이었잖아. 그게 AI 시대에 맞물려서 뒤집어진 거지. 이제는 세계 1위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요. D램 부분에서 거꾸로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TSMC 전력 공급, 용인 클러스 전력 대책 부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경우 이것도 나눠봐야지. 거기에 관련돼서 해야 돼. 그리고 아리백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매칭되는 부분에서 제일 큰 거를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력에너지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씩 여기에 필요한 거, 이쪽에 필요한 거, 저쪽에 필요한 거를 나눠서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력 관련된 주식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주식만 올라가나? 그 서브에 있는 주식들도 봐야지.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HBM만 올라가요. HBM은 태생적으로 열을 많이 발생하잖아. 그럼 열을 잡기 위한 부분들, 그죠? 냉각 부분, 아니면 기판을 바꿀 수 있는 것들. HBM이 아니라 CXL로 낄 수 있는 부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건. 어차피 D램이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이 없잖아.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투자를 그쪽으로 봐야 돼.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지. 저는 그거를 종가 승부주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오셈 있다. CXL 관련되어 있는. 네오셈 매매도 했었던 그런 상황.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자료들은 빅스노우블에 있으니까 빅스노우블에서 봐주시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2600포인트는 심리적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게 뭐 포인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심리가 중요한 거야. 어쨌든 그 심리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1, 2, 3, 4. 지금 심리가 5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60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 심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땡큐지. 안 팔기만 해도 되잖아.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안 파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2600포인트인데? 2600포인트 위로 올라갔어.
안 빠질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매수하는 거. 그게 만들어져야지. 그거를 줘야 돼. 누가 줘? 외국인이 주나? 외국인한테 먹이를 줘야 안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기관들한테 먹이를 던져줘야지 기관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뭘 해줘야지. 금투세를 없애든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2600포인트 이제 IR은 안 내릴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준비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돼.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어떤 준비를 해놓을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